독일 국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까요? 슈바이너 학세를 예약을 해놔서 이게 원래 전통 음식 중에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 보는 음식이긴 해요. 시원하고 뭔가 좀 상큼한 맛이니까 좀 느끼한 음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루가 남아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거기 리데스하임이라고 가까운 데 있거든요. 요 와이너리에 간 거죠. 거기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게오르그 브로이어? 기억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이 와인. 한국에서 못 구해서 더 그런가 봐요. 블루메츠라는 독일 음식점이고요. 체인점인데 여기는 분당 순회점입니다. 콜키즈는 첫 병은 10,000원, 두 번째 병은 30,000원입니다. 지인이 출연했습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오늘 독일 와인 특집이라서 독일 국적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릴까요? 한국에 얼마나 거주했죠? 한 13년 된 것 같아요. 와, 13년.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독일 사람 아닙니다. 하루 전에 슈바이너 학세를 예약을 해놔서 앉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슈바이너는 돼지죠? 네, 맞아요. 학세는 학생은 바바리아 말인데 그냥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국에서 왜 학센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학생인데 바바리아 말로는 약간 좀 사투리, 그러니까 학생. 미리 예약한 미트파이인데요. 저는 독일 출장 많이 갔다면 많이 갔다고 할 수, 독일 사람보다 뭐 많이 안 갔겠지만 그냥 미트파이라는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원래 전통 음식 중에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 보는 음식이긴 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미트파이는 영국 겁니다. 영국 거 아니면 뭐 뉴질랜드 뭐 그쪽인데 독일 전통 음식은 아니긴 한데 뭐 맛있기만 하면 되죠. 이걸 한 일주일 정도 염지를 한 다음에 하루 정도 저온에서 수비드 방식으로 익힌 다음에 마지막에는 2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겉에 껍질을 최대한 바삭하게 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어요. 안에 있는 살코기랑 껍데기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수월링에서 제일 먼저 딱 맡아보면 나는 건 석유향이에요. 페트롤리움. 아주 많이 나요. 골로? 그런 거 알아요? 등유 때우는 난로 알아요? 석유 난로? 아, 맡아봤어요. 그 석유 냄새? 석유 냄새가 왜 나는 거죠? 리즐링 이 포도의 품종이 원래 그 향이 나요. 시원하고 뭔가 좀 상큼한 맛이니까 좀 느끼한 음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껍데기가 심하게 딱딱할 경우 많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껍데기는 독일에서도 식당마다 되게 달라요. 껍데기 잘하는 데도 있는데 질기는 데도 좀 있어요. 그렇게 딱딱하진 않네요. 그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그 곁들임으로 나오는 독일 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워크라우트? 사워크라우트. 그거는 양배추는 아니죠. 양배추 맞아요. 김치랑 되게 가까워. 요 보통 독일에서 한국 유학생들은 사워크라우트 타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해서 끓이면 김치찌개랑 똑같아요. 껍데기 빼고 내용물은 훈제 족발? 화이트 와인 잔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잘 안 가져왔는데 이걸 뭐 찍어서 출장 가보면 레베나 뭐 이런 슈퍼마켓 가면 와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 슈퍼 하나에. 근데 보면 특이한 건 10유로 미만 와인이 거의 90%가 넘어요. 당연하죠. 5유로 미만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5유로 미만도 되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 먹으면서 먹기엔 훌륭한 와인? 보통 대학생 때는 15년 전 얘기인데 2유로 와인이나 비싸면 3유로 와인 뭐 그런 거 먹었는데 진짜 비쌀 때는 7유로 와인 뭐 그런 것도 먹었어요. 10유로 넘는 적 없어요. 혹시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72유로 주고 샀습니다. 그 와이너리에 있는 와인 중에 제일 비싼 거였어요. 10유로 미만부터 시작하는데 아니 더 비싼 거 시음하면서 달라고 했더니 얘가 나왔고요. 아,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찍으려고 이왕이면 한국 구독자들한테 좋은 와인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미트파이예요, 미트파이. 맛있어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볼로네제 소스 넣어서 만든 거예요. 내용물은 하여튼 볼로네제처럼 토마토 베이스에 네, 쇠고기 갈아서 넣은 맛있긴 해요. 맛으로 국가를 점치라고 하면 내용물은 이탈리안인데 겉에 빵은 제과점에서 파는 단빵이에요. 그래서 단짠이 완성됐어요. 괜찮은데요 뭐.
9월 달에 출장 가서 산 와인이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루가 남아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거기 리데스하임이라고 가까운 데 있거든요. 그게 와인 공부할 때 외워야 되는 마을 이름 중에 하나예요. 독일 리즐링 산지 중에 유명한 게 모젤, 라인가우 뭐 이렇게 배우는데 라인가우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리데스하임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데라서 옛날 마을이 있고 포도밭을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침 그날 간 날이 요 와이너리에서 포도 수확을 하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케이블카 타고 뭐 마을 전체도 보이고 포도밭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와이너리에 간 거죠. 이게 마을 한가운데 있거든요. 가봤죠 여기?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 마을에 너무 눈에 띄는 데 있고 아. 시음을 잘 시켜주고 깔끔하게 잘 돼 있고 1층은 와인샵이고 시음을 하다가 그분들이 너무 바빠서 지하 좀 구경해도 되냐 그래 갔다 오래요. 뭐 누구 이렇게 가이드가 따라가야 되냐 그냥 알아서 보래요. 지하에 내려갔어요. 근데 지하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의 저장고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파티해도 되겠더라고요. 테이블들도 있고 연문으로 이렇게 싹 통과해서 가니까 거기서 와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날이 수업 마지막 날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 직원들이 거기서. 그 스테인리스 스틸 통에서 발효하는 거, 그다음에 조그만한 오크통, 큰 오크통에서 이제 숙성하는 거. 이 와인은 11개월 동안 오크통에 숙성하고 나면 다시 병 상태로 놔두거든요. 36개월을. 그 다음에 출시를 하는데 그게 쇠 망으로 된 이런 데다가 라벨도 없이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이름만 붙어 있어요. 이게 언제 만든 뭐다. 그 나오기 직전에 아마 닦아가지고 이렇게 라벨이 붙어서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뭐 숙성을 11개월이요? 네.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중성적인 오크 큰 거만 쓴대요. 그러면 새 오크에서 오는 그런 영향은 거의 안 느껴지죠. 작은 통만 쓰고 뭐 큰 통만 쓰면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오크통에 숙성을 하는 이유는 오크통에 기공이 있어요. 거기서 미세하게 산소가 통과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큰 통에다가 와인을 채워놨다. 거기에 산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요만한 조그만한 통에 와인을 넣어놨다. 여기서 산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와인이. 비율적으로 당연히 작은 통. 작은 통이 훨씬 더 많이 받았죠. 맞닿는 면적이 많잖아요. 그 안에 양은 적고. 그러니까 큰 통에 넣을수록 산화가 느리게 일어나죠. 그 다음에 오크 나무 자체의 영향도 적게 받죠. 이거는 게오르그 브로이어? 기억 브로야? 다시 한 번요. 기억 브로야. 이 베르그 로젠넥? 백 로즈넥. 네, 이건 밭 이름이더라고요. 포도밭 이름. 베르그는 뭐든 되게 많이 붙이고 산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로제넥 산이네요. 네. 사실 와인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아니니까 학생 때 그때는 뭐 빨리 먹고 그냥 취하는 거 목적이었는데 지금 사실 그냥 즐기면서 다양한 맛이라든지 뭐 그런 거 느끼려고 하는 거죠. 색깔은 한 중간 정도 되는 레몬색. 향은 굉장히 강렬한 향이고요. 주로 어떤 계열이냐면 핵과류, 흰복숭아나 유자 뭐 있죠? 페트롤이 되게 세고요. 초록색 사과 약간 그런. 네, 청사과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약간 씁쓸한 맛 있지 않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지도 않은데 이 씁쓸할 때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렌지 껍질이나 자몽 껍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살짝 있고 여기 토양상 아마 미네랄리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와인이 어떠냐면 약간 짭짤해요. 소금 간한 것처럼. 이 와인도 지금 먹어보면 이거 소금 간을 했는데 간을 잘 맞췄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맛에서는 달달한 꿀도 있고요. 벌집, 황도 캔, 그렇게 약간 익힌 복숭아 맛, 매실 그런 것도. 매실. 당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프 드라이인 것 같고요. 완전 드라이는 아닌 것 같고. 알코올이 11.5더라고요. 이렇게 잘 익은 포도를 가지고 11.5도만 알코올을 뽑아서 당분을 살짝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도는 되게 좋잖아요. 중간 플러스 이상 아니면 높은 산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디는 한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고 풍미의 강도는 뭐 엄청납니다. 강렬한 풍미의 강도. 여운도 굉장히 긴데 여운은 오렌지 껍질 씁쓸한 맛 여운이 끝에 남아요. 먹고 나면. 그래서 평가를 해보라면 이거는 복합미 굉장히 훌륭하죠. 약간 허브도 있었거든요. 오크에서 오는 그런 2차향이 있었거든요. 정향?
그게 좀 있었는데 세진 않았고요. 그래서 복합미는 굉장히 1, 2, 3 차향이 충분히 나오면서 훌륭하다. 밸런스는 되게 잘 맞잖아요. 이게. 네. 근데 아까 먹는 거보다 지금 더 맛있어요. 처음 먹으면 뭔가 좀 와 쓰다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냥 먹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미 강도도 강렬하고 여운도 길고 종합평가는 저는 아웃스탠딩 훌륭한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교로 평점 주라면 4.5라고 생각했는데 4.6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아, 너무 좋아요 이 와인. 한국에서 못 구해서 더 그런가 봐요. 근데 비싼 와인 중에서도 좀 맛이 없는 와인도 있어요. 비싼 게 대부분 맛있긴 한데 음. 비싸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음. 또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맛집을 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맛있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수는 뭐 맛있다고 하겠죠. 다수는 맛있다고 하지만 아, 너 별론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취향이 들어간 기호식품이라서 그럼 다음에 독일 갔을 때도 그냥 저거 다시 살 거야? 재구매 의사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1만 원이면 이거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으면 무조건 먹어요. 그 정도구나. 네. 한 15만 원까지는 먹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36개월 왜 가지고 있다 내보내냐 그러면 싼 애들은 바로 내보냈어요. 얘네는 36개월 있다가 먹으면 최상이니까 니네를 주면 이거 바로 따서 먹고 맛없다 그럴 거 아니냐. 내가 이거 안 풀고 내가 창고 비용 내 돈으로 물고 내가 쥐고 있겠다. 그만큼 좋은 와인이다. 그리고 자 이제 최상의 상태야 먹어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와이너리에서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이 와인도 20년 동안 있다 먹어도 된대요. 더 좋아진다고 써있긴 해요. 근데 20년까지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20년 둬서 맛있을 거면 지금도 맛있어야 된다가 제 지론이라서 이렇게 해서 요 와인 편을 마치고요. 짠. Cheers. 안녕.